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곡론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차평진전 3권이에요. 5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2장이죠. 2장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심혜점 선생이. 역시 성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성진이 신사래요. 신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관격곡. 무관하다. 관계없다. 격곡과는. 그런데 격곡에 천을귀인이니 뭐니 막 이덕, 천덕, 월덕 이러는 걸 전부 부정하시고 계시는데, 참 요즘 신살론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 분들도 종종 있길래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덕귀인이라고 하고 막 그러죠. 자, 오늘 심혜점 선생이 아주 작심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로 다 쭉 말씀을 하세요. 좀 제가 숨이 찬데요, 해석하기가. 그래도 회의죠. 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드릴게요.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이 한문 실력을 이런 원본을 해석함으로써 제 실력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죠. 명리학 이론을요. 자, 격곡이론의 사주팔자에서의 격곡은요, 바로 어디냐? 오로지 원령에서 찾아라. 짝, 배, 사주와 배합을 이루게 돼 있는데, 지어 어디에까지냐? 성진. 이게 이제 신살에서는 호알이라고 해서 이 조로자입니다. 근데 이건 뼈 아래요. 그러면 보세요. 보기 좋은 뼈라는 거죠. 그러면 살이 어디로 갔어요? 살이 없어요. 뼈만 있어요. 뼈만. 그 호알이다. 보기 좋은 뼈인데 그거 삶으면 국물이라도 먹죠. 그런데 삶고 난 그 뼈도 역시 호알이라고. 보기만 좋지 뭐 이름이 없을 것이다. 이미 불능 뭐 할 수가 없다. 생극지용으로서 쓸 수가 없다. 호알이니까 보기 좋은 뼈다구니 뭐 좀 좋게 있어요. 우하 어째서 잡을 것인가. 성패지관 성하고 패하는데 권세를 잡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오히려 국한테는 유애라고 해서 장애만 될 뿐이다. 즉 재관이 미물, 재성과 간성이 미물이기는 한데 오히려 불능제, 오히려 구제할 수가 없다면 어찌해서 논 길성이라고 길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국 유형 국에서 쓰임이 있다면 즉 칠살상관이라도 그러니까 재관이 미물이라고 해서 이걸 구제해서 쓸 수가 없다면 뭔 길성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물며 칠살과 상관이라도 이건 흉신인데 어째 흉신이냐. 그러니 이건 쓸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쓸데 있어요. 칠살도요. 살인상생도 하고요. 상관생제도 하잖아요. 그 이유에 나오는 거예요. 시로 격국에서 이미 이루어졌을 때 즉사 어떻게 해요? 만반에 고진팔살이라고 하는데 칠살은 들어봤어도 팔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진살도 있죠. 고진 백호살도 있고요. 칠살이겠죠. 팔살이니까 칠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성기기 이런 게 만반에 있다. 고진 팔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귀함은 무슨 손해가 있느냐. 격국에서 이미 파가 됐다면 즉 만반에 천덕귀인이 있다 한들 어째서 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진 칠살이라도 만반에 있으면 격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고진 칠살이다 하면 그 귀함을 손해를 볼 수 없고, 격국이 이미 파괴되어 있으면 깨졌으면 천덕귀인이라 해도 어째 무슨 공이 있겠는가. 금인 요즘 사람들은 부지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알 수 없다. 견시길성 떡하니 길성을 보고 어떻게 해요? 축치 막 쫓아간다는 거야. 포기하고요. 이거 포기할 포잖아요. 포각용신 용신을 포기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야. 불관사주 또 사주와는 관계없이 막론 귀천 그냥 귀천을 마음대로 그냥 얘기한다.
유담화복, 잘못 또 화복을 잘못 얘기하니 심가소야라고 해서 심이 가스로울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참 철도 선생이 심여천 선생이 말씀을 잘하시고 계세요. 하물며 서중에 소운 록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록기. 록기 뭐냐? 뭐 그건 뭐 참 그런데 왕왕 이걸 지정하기를 가리키는데 정관으로 말하는데 아니다. 부시에 녹당귀인이 아니 되는 거예요. 녹당귀인이. 만약 정제로서 상관, 득상관을 얻어서 귀함이 있으면 귀하고 기함이 있다는 것은 즉 상관이 귀하게 된 상관은 귀한 것을 상하게 하는데 귀한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이 상관인데 상관이 어떻게 해? 자, 상관이다. 그런데 상관이 곧 생재를 하면서 갖추어지면 그런데 정제가 이걸 득제죠. 상관을 정제가 득제하면 소위 기함이 된다. 그래서 만약 귀인이라고 하면 이거 좋다라고 하면 귀함을 상하게 하는데 무엇가 어떻게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되냐라고 하면서 상관을 아주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관생제, 제격에 상관생제하면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양 만약 인 녹을 얻어서 피위라고 한대. 아마 이런 소리가 있나 봐요. 자리를 녹을 얻어서 녹이란 뭐죠? 저거예요. 이게 녹록자가 벼슬이라는 뜻이에요. 자리를 피한다. 득록자란 득관. 녹을 얻었다는 건 관을 얻었다는 것인데 운에서 또 득관향, 관향으로 나가면 마땅히 진작,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마치 재성에서 상관을 쓰거나 식신을 쓰게 되면 운에서 또 관을 만나면 즉 잡이야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정관이 관으로 투출하면 우유관을 만나면 즉 무거워져 중첩이 되어 이런 지류가 즉 가피위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리를 피한다라는 뜻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정관격에서 중관이 되면 피하게 된다. 약작 녹당이라는 것은 부덕무라고 해서 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이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억자 등록이 피위 녹을 얻는데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문법상 상하가 불상으로 돌아보지 않으니 호인들이 작서를 할 때 그런 책을 만들 때 어찌 이렇게 통하지 않게끔 만드느냐 이와 같이 만들 것인고 라고 하면서 한창 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제가 각주차지해서 록당에 대해서 논식관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놔두고요. 자, 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자, 중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정의 세 번이요. 우약 여명에서 운귀 귀함이 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는 뭐냐? 관이에요. 관이 무리를 이루면 즉 묵은가선이라고 해서 이거 속치마를 입고서 부채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요. 그렇죠. 가선이에요. 귀중자 귀한 것이 무리를 이루면 관중 관이 무리를 이룬 것과 같은데 여자로서 관은 곧 남편이다. 정부가 어찌 가첩 접촉 계속해서 쌓이겠는가. 하나의 여자가 중부 여러 남자를 무리를 만났다는 것은 묵은가선이다. 부채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요. 이런 이친이 만약 귀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곧 천성이라면 비부부중 본 남편이 아니다. 어째요? 장애가 되냐 무리해지는데 그래서 필히 이것은 창기 이건 기생이 될 팔자다. 그래서 심여천 선생님도요 중간이 된 것은 여자의 중간은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중간은요 살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진 명서에도 역시 유담급 거기에 미치게 얘기하는데 불선 옳게 하질 않는다. 그 책을 그 책을 봐서 보고 있는 자가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만약 귀인이 두상 대재관 이거는 만약 아마 연간일 거예요. 연간에 재관이 있으면
문충치마, 문을 박차고 말을 내달린다고 하는데, 대체로 재관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미모, 얼굴이 이쁜 것이요. 귀는 사람으로 여기면 의복과 같으니 무지미하라, 모양이 아주 아름다울 것이다. 의복이 아름다우니 즉 아주 더 드러날 것이니, 실제로 재관이 성격되면 즉 귀인이 두상하지 않아도 두렵다. 두려울 뿐이다. 문을 박차고 나아가지 못함을 마치 논여명운에 무살하면서 대이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살, 살이 없으면서 이덕. 이덕이란 뭐예요? 천덕과 월덕이죠. 살이 없으면서 천덕과 이덕이 있으면 양국에서 공을 받든다라고 했으니, 이쪽에서는 공주요, 저쪽 나라로 시집을 가면 왕비가 될 것이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덕이면 곧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라는 거죠. 대체로 말하기를 부명, 여명에서 무흉살, 흉한 살이 없으면 격국은 청귀할 것인데, 대이덕, 이덕이 있으면 필수 봉영, 영복, 영화로운 자기를 받을 것이니, 만약에 오로지 주 이덕만 가지고 하면 되지, 어찌 마침내는 이덕을 띠면 양국의 봉을 받는 것,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것, 봉직을 받는 건 되지만, 필선 먼저 왜 무살이라고 하겠는가? 살이 없어야만 됐겠는가? 만약 명봉 험격, 여자가 명에서 험격을 만나면 주유 이덕만 있으면 흉을 만나도 구함이 있고, 액을 만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니 즉 유지인데, 끝내는 무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격국의 귀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덕이 무살이면서 이덕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덕만 있어가지고 좋은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살이 없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덕에 대해서는요, 여기 천덕과 월덕귀인을 말한다. 태어난 달과 일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월에는 정화일주가 천덕이요, 병화일주가 월덕이니, 2월에는 신금일주가 천덕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신살에 대해서는 이제 보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심여천 선생의 주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고씨의 오지랖이 또 나옵니다. 심여천 선생이 위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신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여천이 얘기한 거예요. 팔자지 격국의 용신간법에서는 성진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단 팔자가 동일격인데도, 동일격국인데도 고저가 부동하다, 녹고나짐이 부동하다, 같지 않다. 즉 이것은 성진이 있으면 금상첨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 비진이라면서 다 아니다. 요 무게만 있습니다. 진무게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황당무게죠. 황당무게. 엉뚱한 소리죠. 모두가 다 엉뚱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거 우해서 오른쪽이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인가요? 이건 왼쪽인데요. 우예요. 좌가 아니라 오른쪽에 예를 드러났다라고 해서 원앙성이 사주를 이렇게 떡하니, 원앙성이라는 사람 사주에 아마 이 사람이 학교장인가 뭐를 한 것 같아요. 자, 차는 원앙성 명조다. 초시지. 처음에 보면 신강에서 식신제살할 뿐이다 라고 해서요, 신강하니요, 여기서 이 살은 여기 있죠. 살이 식신이 제살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 화채 수금 용조예요. 그럼 제살하면 안 되죠. 이 수를 쓰는데 용신으로요. 수금 용조인데요. 연에서 위주로 해서 기민연인이 미와 유 속에는 협신, 신금이 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귀가 되나요? 정화에서 귀가 된다네요. 그래서 일주에서는 정은 제유, 여기가 있네요. 귀가 여기 유에 있는데,
살로서 용신을 쓰면서도 살의 귀는 어디에 있냐? 요 살의 귀는 이거 뭐야? 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아마 장생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장생 이론이에요. 이게요. 바로 정화는 유금에서 생하고 뭐예요? 개수는 사화에서 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장생론을 쓰는 거예요. 신과 살이 호환 서로 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듣기.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호환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개수는 사화에서 생하고 정화는 유금에서 생한다라는 소리죠. 예, 칠살자는 대적하는 신이니, 대적하는 신이니, 이게 이제 뭐야? 대적하는 신이에요. 적대지 신이니, 칠살자는 적대지 신이니,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신이죠. 위수 청연지라고 해서 아마 청대의 복권 지역에서 유경정이라고 하는 유경정을 설립했대요.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교육 사업인 것 같아요. 청연지라고 해서요. 만났다. 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연 역시 복육지족. 기르는 복육하는 이게 고아원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삼이 유협. 요게 이제 유가 삼이 유협 녹협귀. 나자. 오로지 전반적으로 녹과 귀가 옹호하고 있다. 마땅히 원수가 된다. 이 원수는 뭐죠? 나라의 원수도 되지만 이게 저 고아원의 원장도 되는 거죠. 지 묘운의 적대지살. 저 살과 대적하는 바람에 임귀득세. 이거 솔직한 얘기는 묘운 쓰지 못합니다. 화가 친데요. 쓸 수 없어요. 이 본신지기 해서 중반 무리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친한이가 떠났다. 그러나 지위 현연하다. 이렇게 된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충번지기에서 여기 대적지사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살을 쓰는데 이 수를 쓰는데 묘운을 만나서 아마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를 저거 하니까요. 그러나 저러나 이 사주 제가 풀어보니까요. 원앙성이라는 사람 사주를 풀어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안 흐르죠. 그 이유가 이게 지금 음년생이죠. 6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음년생이니까 남자니까 왔던 길을 돌아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목운으로 흘러서 물론 묘운에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원앙성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또 배반이 일어나서 친한 이들이 떠났다. 묘운에 여기네요. 묘운에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진호는 괜찮고요.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묘는 안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주 무게중심 이론으로 보면요, 하체 수금영조예요. 월간지가 개유월로서 수금 모양이 용이신 다음으로 대우를 살피면 건명 음년생의 여분으로 흐르니 용신 대운과는 정반대로 흘러요. 원수 직급, 원수가 아니죠. 이게 뭐죠? 책임자죠. 책임자. 제가 다시 책임자라고 해야죠. 원수는 뭐 원수가. 이거 분명히 고아원 정도 될 거예요. 유경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책임자 직급까지 오를지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천간으로는요 이렇게 흘러요. 임신 경기 용신을 흘러서 5년은 좋고 5년은 나쁘고요. 자기가 뭐예요?
고아원 원장이야 무슨 뭐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하나 띄려고 이거 지금 발을 잡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되죠. 살기 제사하고 삼이유 협력, 아유, 정말 뭐 원수가 됐다, 마땅히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심해점 선생이 보지 말라는 신살론을 들고 나왔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 명절을요, 한 시각 뒤인 무신시로 보면요, 금체, 목화용조가 돼요. 목화, 대운이 별로 호운이다라고 했지만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죠. 제가 뭐 천간으로 한 5년씩만 좋아도 고아원 원장이 뭐 내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유경사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줄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설하고가 자기 명절 가지고 또 신살로로 귀. 그러나 개귀 제묘 묘에 있다고요. 이거 보세요. 또 음장생론 가지고 하잖아요. 참나. 유금깔 관절은 게 오히려 낫죠. 무슨 아유 참 답답하네. 자, 오늘 강의 계속해서 이제 설하고 비평하는 거를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